한창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다.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내 직장이 불안하고 내 가족의 미래가 불안하고 과연 장수가 악몽이냐 축복이냐. 무수히 많은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와 세상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 생각의 탄생 20분의 최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증기자동차를 최초로 개발한 영국에 빨간 깃발법이라는 희한한 법이 생깁니다. 저 앞에서 마차가 빨간 깃발을 꽂고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를 달리던 자동차는 속도를 늦춰서 졸졸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증기자동차가 시속 30km 정도로 달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법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6.4km로 제한을 해버린 것이죠. 이런 법은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네, 자동차 산업에 위협을 느낀 마차 업주들의 항변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도 아우토반을 깔고 싱싱 질주하는 옆나라 독일에게 그 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맙니다. 기술의 발전은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를 막아서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할까요? 박경식 원장님의 두 번째 강연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포럼은 원래는 세계 경제 포럼으로 1971년에 창설돼 가지고 각국의 정상들, 글로벌 기업의 CEO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만 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인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그 포럼입니다. 거기에 의장이 클라우스 슈밥인데 그분이 2016년 포럼 때 4차 산업혁명이 왔다라고 주장을 했죠.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오고 있다, 이미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기업별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개인들은 내 직업이 내 일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나는 어떤 일자리를 가져야 할까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미래고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래고용보고서에서 지금의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 200만 개 탄생을 해서 결국은 510만 개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상당히 작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숫자는 일자리는 45개가 있는데 700만 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몇 개 나라에서 그 나라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신에 어떤 일자리가 탄생하는가 보시면은 주로 사무관리직 470만 개, 제조 생산에서 160만 개, 거의 대부분이 사무관리하고 제조 생산입니다. 이쪽에서 사라지고 그럼 어떤 일자리 새롭게 탄생을 하나 보시면은 그 200만 개라는 것이 비즈니스, 금융 분야, 또 매니지먼트 경영, 또 컴퓨터 수학, 세일즈 관련 교육 및 트레이닝 이쪽 분야에서 대략 200만 개 정도가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왔죠.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나 스마트폰 때문에 사라진 제품 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팩스 거의 안 써요. 유선전화 있어요. 쓰나요 그래도? 집에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안 쓰잖아. 왜? 우리가 전화번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이신문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필름, 또 전화번호 책자, 또 지도책. 요즘에 지도책 보는 사람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런 관련 제품 서비스들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사용하던 제품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4차 산업 시대의 변화의 특징은 이 도표 하나로 딱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수급수로 변했는데 지금부터는 기하급수로 변한다. 기하급수로 변하는데 보다 빠르고 보다 작아지고 그리고 보다 좋아지고 보다 값이 싸지고 이게 4차 산업 변화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럼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세상을 바꿀까요? 예,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어떤 기술 중에서도 기존 시스템을 파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 기술이 파괴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파괴적인 기술이 결국 미래를 바꾸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을 먼저 읽는 사람이 결국 미래를 창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을 뒤바꾼 기술들은 최근에 보면은 뭐 있었죠? 불과 100년 사이에 전기의 발명, 또 자동차의 발명, 컴퓨터, 인터넷 발명, 컴퓨터의 발명, 또 최근에 가장 큰 변화를 바꾼 게 스마트폰이죠. 앞으로는 뭐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 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또 3D 프린터. 우리 가정 주부들이 이 다음에 가장 많이 집에서 쓸 게 3D 프린터예요. 옷도 만들어 입고 신발도 프린터해서 신고 음식도 프린트해서 먹고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다 프린트하면 됩니다. 예.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데 널리 확산되지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그럼 이렇게 4차 산업혁명가 과속화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 도표를 하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인구는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3억입니다. 2025년 되면 80억이 되고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90억이 됩니다. 가구의 기준은 우리는 다인 가구에서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1인 가구 30%가 넘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된다. 그리고 경제, 특히나 가장 우리가 밀접한 경제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경제 시스템의 기조가 뭐였습니까? 소유 경제에서 앞으로는 접속 경제, 공유 경제, 무소유 경제로 변화한다라는 거고요. 산업 생산 시스템은 다품종 소량 생산, 필요할 때 필요한 물품을 그때그때 찍어서 생산한다 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는 지금의 일자리는 대부분 소멸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탄생한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사라지지만 그럼 다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먹을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탄생하니까 가장 좋은 거는 새로운 일자리 탄생할 거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면 돼요. 일자리를 남한테 부탁하거나 정부에서 뭐 기댈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자리 근데 앞으로 크게 탄생할 것이다. 그런 일자리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그게 가장 최고의 일자리가 되죠. 예. 세계 제1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들은 대부분 이 골드만삭스 출신들이에요. 그만큼 훈련을 강하게 훈련받고 금융분야에서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키우는 곳이 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인데 여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주식 트레이더 6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싹 교체했어요. 뭘로? 인공지능으로. 교체해서 2명만 남겨놨어요. 600명 해고하고 600명 중에 2명만 남겨놓고 인공지능으로 교체했다. 왜 교체하나요?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이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비용이 안 들잖아요. 예. 또 인간처럼 파업도 안 하고 인공지능은 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우리 직업들은 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직업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이 직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계적인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우리가 만날 미래 이제 모든 것이 바뀐다. 변화를 내다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라고 했고 미래를 읽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다. 우리들한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분의 보고서 중에 하나가 요지가 이거죠. 10년 후 일자리의 60%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다. 이거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앞으로 유망한 일자리인데 아직 탄생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스스로. 미래에 뜨는 직업은 몇 개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파괴적 기술 3D 프린터 때문에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지만 대신에 앞으로 뜰 직업들 3D 프린터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또 수리하고 또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D 프린터에 들어간 잉크를 만드는 사람 또 패션 디자이너 3D 프린터로 하는 패션 디자이너 음식을 프린트하는 거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드론 데이터 또 무인자동차 로봇 각 분야의 새로운 직업들이 무수히 많이 탄생합니다. 또 고령화 대비해서는 어떻게 직업이 있어요? 앞으로 뜰 직업들이 생애 전주기 컨설턴트 또 텔레 원격 의사 또 노화 전문가 이런 직업들 지금은 없지만 임종 설계사도 있어요. 앞으로 뜰 직업 중에 죽음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옆에서 도와주는 임종 도우미 일자리 변화가 지속적으로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창업 전문가, 창직 전문가 전문적으로 창업을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창직을 가이드해주는 이런 직업도 앞으로 유망하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4.0 시대의 생존 법칙. 첫째는 민첩성. 빠르게 움직여라. 정확한 것보다 빠른 게 최고다. 정확성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모든 것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 따지지 말고 빨리 적응하고 빨리 행동해라. 민첩성 최고다. 경계를 파괴하라. 앞으로는 전공을 따질 시간이 없어요. 전공을 따지지 말라. 지금 모든 게 다 새로 생기는데 전공자가 어디 있어요? 이제까지 전공했던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들인데 전공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리고 융합하라. 서로 융합해야 됩니다. 기술들 간에 또 산업 간에 또 시장 간에 융합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고 공유하라는 뭐지? 이제까지는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 상품만 공유했는데 앞으로는 지식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서비스도 공유해라. 모든 것을 공유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협업하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혼자선 모든 걸 다 적응하고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상대방이 잘하는 거 서로 협업함으로 콜라보레이션, 협업해야만 기하급수로 변하는 4.0 시대에 적응해나 생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미래 통찰력을 키워라. 미래를 보는 눈, 트렌드를 보는 눈, 그리고 미래를 읽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생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0+ 중년 세대 최고의 미래 준비 방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강을 지켜라. 그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나머지 50년 살든 60년 살든 뭐가 중요해? 건강이 최고지. 그 다음에 통장을 지녀라. 더 이상 자녀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자녀한테 올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부모들이 은퇴하고 통장이 없어요. 예. 지금부터 당장 자녀에서 손 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거리 찾아라. 생계형이냐, 오늘 벌어서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형이냐,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준비형이냐, 그걸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자격증 준비해라. 최소한 미래에 필요한 자격증 하나, 내가 하고 싶은 일 관련 자격증 하나는 준비해라. 기본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는 기본 대한민국 국민 자격증, 운전면허증 다 갖고 계신데 그거 외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자격증을 취득해라는 겁니다.
이강 지금까지 액티브 시니어 4.0 시대의 고용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내심 큰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10년 후에 일자리의 60%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다. 이런 미래학자의 말을 들으니까 좀 희망이 생기거든요. 예. 내가 창직을 할 수 있는 시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시작하면 대한민국 그 직업 1호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도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죠. 네, 쪽부터 갈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아이가 커서 미래가 됐을 때 지금은 없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교육 방식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2006년에 당대 제1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그분이 이제 부의 미래라는 책을 쓰고 한국을 이제 방문했어요. 예. 그분이 한국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한국의 아이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씩 미래에 전혀 필요치도 않을 지식을 공부하고 있거나 또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한국 사회에 경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육개혁가라는 존 뒤라는 교육개혁가는 오늘의 아이를 어제의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는 것이다 라고 교육개혁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거죠. 그분이.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 핀란드는 법을 개정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기존의 과목 우리로 말하면 국영수, 사회과학, 사탐, 과탐 등등 가르쳤는데 앞으로는 그 위주가 아니고 사시 위주로 커리큘럼을 바꿔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시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대화, 소통. 둘째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조력. 셋째는 크리티컬 싱킹, 창의적인 비판력. 그리고 넷째는 콜라보레이션, 협업, 협력. 하는 그 네 가지 4C를 중점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미래에서를 살아갈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라고 핀란드 정부는 그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교육 방식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거를 과감하게 떨치고 미래형 창의 교육 중심으로 우리도 교육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강연도 하고 또 글도 쓰고 또 컬럼도 쓰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박경식 원장의 액티브 시니어 마지막 3강도 기대하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2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고맙습니다. 네. 65세 신인 모델 경기도에서 27년 동안 순댓국집 할아버지였어요.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미래 일자리를 다 가질 수 있고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